안녕하세요. 오늘 진로진학 특강을 맡은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최은경입니다. 겨울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차게 잘 보내고 있나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하루하루를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진로진학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그 진로진학 설계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진학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겨울방학 진로진학 특강 내게 맞는 현명한 진로진학 설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진로 고민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상담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선생님 저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꿈이 자꾸 또 바뀌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학생의 경우에는 꿈이 없어요 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학에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하고 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모님이 그 너무 많은 지나친 기대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부모님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또는 메카트로닉스 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학과 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자기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저는 실용음악을 하고 싶은데 또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학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고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은 의사, 공무원, 교사, 변호사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 어떤 직업이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선생님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성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공부에 정말 저는 흥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그 여러분들의 그 10대들의 고민을 봤는데 사실 고민만 하면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고등학생의 그 진로 로드맵입니다. 자, 선생님이 진로 로드맵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순서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가보다 보면 진로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그 단계별의 그 진로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 그 3단계로 로드맵을
한번 그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 보았는데 1단계는 자기 이해, 2단계는 직업 선택, 3단계는 계열 선택입니다. 자, 다음에 2학년의 그 진로 로드맵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학년에는 그 네 번째 단계로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단계에는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신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분석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3학년에 가서는 정말 자신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고등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진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각 단계의 진로 로드맵을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이죠. 고등학생의 진로 로드맵 1단계입니다. 자기 이해 단계예요. 자기 이해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즘에는 그 자신의 성격과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검사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온라인 진로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그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인터넷에 그냥 한글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의 특징은 진로 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진로진학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상담글을 올리면 답변을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또 진학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굉장한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리어넷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리어넷 하고 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진로 적성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직업 사전의 형태로 탑재해 놓아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학과 사전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현직 선생님들과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올려놓은 진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넷인데 이 워크넷은 아무래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직업심리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생이어도 중학교 때 이미 커리어넷에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중학교 때 쓰면 고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의 그 나이에 맞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에 맞는 그 진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해를 위한 그 적성 검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떤 능력치를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넷이나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그 검사를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나는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의 체크를 할 때 현재 자기 자신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탕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체크하지 않고 되고 싶은 나, 이상적인 내가 또 바라는 나를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신의 흥미와 적성입니다. 흥미가 뭐고 적성이 뭘까요? 자, 흥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성은 뭐죠? 자신이 잘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건데 사실 많은 학생들,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관심이 있다고 또 좋아한다고 또 되고 싶다고 해서 정말 실제로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해보았는데 정말 축구를 잘하느냐? 축구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성과 흥미의 차이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걸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이게 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리고 되고 싶은 나,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고등학생의 진로 로드맵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직업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적성에 맞는 직업과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 직업은 정말 전망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것도 아닌데 왜 직업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하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또는 가치관에 적합한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다수의 직업을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업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적합한 그 직업을 추천받는 것이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한 개의 직업만 추천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다수의 직업을 추천해주나 하고 또 그렇게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성격이나 흥미나 적성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이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직업도 하나만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직업이 추천되면 그 중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직업이 있으면 그 몇 가지의 직업을 선택하셔서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탐색해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무료로 온라인으로 적성 검사를 받았던 그 사이트에서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인 특강도 들어있고요. 또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박람회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그 직업 페스티벌 해서 직업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직업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직업 가치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가치관에는 내적 가치하고 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내적 가치의 내용도 굉장히 많고 외적 가치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저는 치료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봉사 내적 가치를 내적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는 학생들도 있지만 의사가 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가치관에 같은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르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내적 가치가 내적 가치에 있느냐, 외적 가치에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진로 로드맵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열 선택입니다. 계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계열 선택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인문 계열하고 자연 계열로 나눠져서 이제 학급이 반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인문 계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방법과 자연 계열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학년에 이제 진급해서 이제 계열을 이미 이제 1학년 말에 계열을 선택해서 2학년에 쭉 가면 되는데
그 계열 선택을 잘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에서 또 계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과목도 다르고 또 학급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처럼 자기 이해 단계를 거치고 이런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계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선택 기준을 자신의 꿈이 아닌 수학 성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수학 성적으로 그 계열을 선택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대학 입시에서 그 수시나 정시에서 반영하는 과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도 있겠지만 그 계열별 수시와 정시 때 반영되는 내신 과목이 다릅니다. 그 인문계열에서는 수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전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영되는 과목이 다르겠죠. 자,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또 똑같이 국영수가가 반영이 되지만 수시에서처럼 전 과목이 반영되지 않고 국어 과목에서 자랑 과목 3과목, 수학에서 자랑 과목 3과목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전 과목이 아니라 총 12과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그 내신에 반영하는 과목의 숫자가 많고 정시에서는 반영되는 과목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정시에서 반영되는 수능 반영 역시 내신과 똑같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과목이 반영이 되겠죠.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2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비중이 큰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는데 수학을 못하고 수학이 싫고 이런 학생은 자연계열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가지고 계열을 선택하는 것도 근거는 있지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을 통해서 또 수학 성적도 포함해서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진로 로드맵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과 선택입니다. 그 희망 직업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속한 학과에 대한 검색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또 자연계열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또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면 커리어넷 대학교에서 이제 전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대교협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교협도 마찬가지로 전문대학교 이제 협의체가 있죠. 전문대교협 사이트에서 또는 그냥 본인이 희망하는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도 학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학과의 자세한 교육과정 검색도 가능한데 계열별 학과와 그 학과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화면으로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계열에 속한 선생님이 이제 그 홀랜드 유형도 거기에 이제 표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 홀랜드 검사를 하면 이제 자신의 그 홀랜드 검사 유형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적성도 선생님이 한번 같이 놨는데 학과와 직업, 학과에 따른 그런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가 있죠. 자연계열에서는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라든지 또 자연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라든지 이런 그런 직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체능 계열은 그 미술과 음악적인 또는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 학과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있고 또 직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술가나 화가나 또
연예인이나 또 소설가나 디자이너나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인문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계열에서도 이제 그 사회형, 그 사회복지나 사범대학 또는 그 교육학과와 같은 그런 학과에서는 어떤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죠. 교사나 사회복지사. 그 학과에 그 따른 거기 때문에 유사한 직업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형의 경우는 그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나오게 되면 또 정치, 외교학과. 그러면 정치가나 기업 경영인, 광고인 이러한 직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회계학과나 무역학과나 행정학과, 이런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당연히 회계사, 세무사, 뭐 은행원, 법무사, 공무원 이런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진로 로드맵 5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학 선택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 희망학과까지는 잘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희망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1 때 희망하는 직업하고 계열 선택, 학과 선택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죠. 학기 중에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진로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의 탐색이 끝난 학생,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적합한 활동을 좀 골라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비교과 활동이 비중 있게 반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비교과 활동을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런 진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학교 알림이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고 들어가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명을 선택하시면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또는 기타 과목을 몇 시간 배우는지 나오는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도 아실 수 있고요. 또는 교내 수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시대회는 있는지, 또는 동아리의 종류는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그 내용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을 미리 아시면 자신이 어느 학과를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진로 탐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선택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진로 로드맵 6단계입니다. 이제 성적을 분석해야 되겠죠. 자신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전의 단계까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희망에 차여 있어요. 또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자신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면 굉장히 이제 씁쓸해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이제 여러 리스트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인서울 대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지, 지방으로 가기 싫으면 전문대를 가야 되는지 이러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2 때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될지 또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2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할 수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해 봐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하는 때도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 초고를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첨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만약에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적은 두 가지로 이제 평가가 되죠. 그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 유형에 따라서 어떤 수시 전형이 적합한지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내신이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전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정시 전형을 논술 전형에 지원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불합격한다면 정시 전형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그 표에는 없지만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이 많이 이제 그 대입 전형의 간소화로 인해서 많이 이제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됐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적성고사 전형도 적성고사 전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의 경우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인데 수학 영역을 좀 특히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제 적성고사 전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적성고사 문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진로 로드맵 6개 단계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까지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P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진로와 진학은 이제 함께 가야 됩니다. 진로 탐색만 열심히 하고 진로 탐색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이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로 탐색과 더불어서 진학에 필요한 공부도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진로 탐색을 한 학생들은 그러면 진로 탐색은 왜 필요하냐?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가 좀 뚜렷해야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진로 탐색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로와 진학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표를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진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계열은 당연히 자연계열이 되겠죠. 물론 인문계열에서도 간호학과를 갈 수 있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열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한다고 할 때 진로적인 면에서 나의 적성에 적합한지 또는 나의 성격에 맞는 직업인지 또는 나의 흥미에 맞는지 또는 나의 직업 가치관과 적합한지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또는 졸업 후에 취업 전망이 밝은지 또 취업 후에 보수가 적절한지 이런 진로 탐색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진학 탐색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능 성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는 나의 내신 성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인지 아니면 또 주변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한 선배가 있는지 그래서 그 선배로부터 그 입시에 대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자신한테 적합한 수시 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시로 간다면 어떤 수능 반영 영역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반영하는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또한 같이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 달에 이제 수시 지원을 이제 6개 대학을 하게 되는데 허겁지겁 자신의 성적에 그냥 맞춰서 대학을 정하고 또 학과를 정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비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탐색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진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소개서나 자기 주도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서류에다가 모두 1학년, 2학년 때 자신의 그 진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다 서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는 빠른 진로 탐색을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는 사실상 그 학과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비교과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진로 활동을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는 그 수학교육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이죠. 1학년하고 2학년 때 학급회장을 해서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학생회 총무부장 활동까지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그 특이한 사항은 교내 영어로 하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사실 자연계열이지만 영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생물 경시 대회, 그다음에 과학 탐구 토론대, 또 영어 주제 발표대, 이 모든 것은 교내의 수상 경력입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봉사 활동도 그 많지는 않지만 적은 건 아니죠. 63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실한 그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았겠죠. 자, 두 번째 합격한 학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도 역시 그 학급회장을 했고 또 동아리 과학 교내에 과학 탐구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 경시, 수학 경시, 과학 탐구 토론대, 그다음에 과학 환경 동아리 발표대에 다 참가한 것만이 아니라 수상까지 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합격한 학생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역시 창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인데요. 자, 문과 학생이죠.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를 이제 지원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또 특징이 교내 토론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 토론대회까지 진출한 학생이고요. 교내에서 토론대회에서도 상을 수상을 했고 또 글을 쓰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와 산문 분야에서도 이제 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 다양한 진로 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는 그 다양한 그 진로 체험을 다 참여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전공과 관련된 거를 선택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겨울방학처럼 방학 중에는 그 대학별로 그 인터넷으로 그 직접 신청을 받아서 그 전공 탐색도 해주고 또 교수님이 나와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1대1로 입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그 대학의 그 캠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대학에 따라서 요구하는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 입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방학 진로 진학 특강, 내게 맞는 현명한 진로 진학 설계를 주제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10대들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김난도 교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 안내해드린 그 진로 탐색의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만의 그 진로 그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그 여러분이 하시는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겨울 방학 동안 그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